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2화 3편 당신은 100% 식민사학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사군 편입니다. 현재 도장깨기TV 역사깨기 시리즈 2화이고요. 2화의 주제는 고조선입니다. 이 동영상은 2화 3편에 해당되고요. 고조선의 마지막으로 갔다가 다시 4편에서 뒤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일본령 조선이 존재했던 기간을 가리킨다. 일제에게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의 줄임말이다. 여러분들은 속고 계신 겁니다. 거대한 세력의 역사 왜곡, 그것도 식민주의 사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35년간 일제에게 강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910년 이후에도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조동근론이라고 해서 일선 동조론을 펼쳤던 이토는 1909년에 죽었어요. 우덕순과 안중근의 계획에 의해서 처단당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6월에 일본의 무력 도발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부산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2019년 봉오동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무대 인사도 하고 해운대에서 쇼케이스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920년 10월 완산도 부근 청산도 대첩에서 김자진 장군이 대승을 거둬서 일본은 조선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청산리 전투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청산도 전투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동막골에 사는 김가뉴라고 합니다. 진짜 가짜뉴스 만드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짜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거를 누나 깜짝 안 하고들 하실 수 있나?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은 딱 두 개였어요. 만주의 봉오동과 만주의 청산리를 부산의 그 봉오동 전투하는 영화제 포스터를 내민 거하고 청산리를 청산도로 바꾼 거죠. 가짜 뉴스 만들기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4000년경에 지금 현재의 일, 고작 우리는 35년간 일제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 이것을 없었던 일로 우기기가 쉽지 않을까요? 미래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고들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은 고조선 시대이고요. 사마천의 사기 권 115 조선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이 되었다. 이 시기는 많이들 아시죠? 기원전 108년입니다. 사군현이 평양에 있었다, 요동에 있었다, 창녀현에 있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만약에 이쪽 이 붉은 계열인 창녀현 지역에 사군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원전 108년 이후 이 평양과 한반도 쪽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나요? 기원전 108년도에 침략을 안 당했죠. 그러면 기원전 107년도에 뭐 했고 기원전 106년도에 뭐 했고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나요? 고구려가 갑자기 고조선에서 내란을 일으켜서 고구려가 독립을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구려가 다물정신이라고 해서 고토를 되찾는 정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고구려가 다물정신으로 되찾을 땅이란 도대체 어디인가요? 자, 봅시다. 만약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 창녀현 지역에 있었다면 고조선은 중국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중국 지역이니까요. 이거는 고조선을 팔아먹는 사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학자님 말씀대로 고조선의 영역은 이렇게 컸는데 그 중에 일부 지방만 고조선을 뺏긴 거다. 일부 지방만 뺏긴 거다. 즉 창녀현은 고조선의 번국이었던 번조선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거대한 고조선이 한나라보다 더 대단한 고조선이 지방을 빼앗겨서 한나라가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세우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거는 무슨 연방입니까? 형편없는 연방 아닙니까? 우리 고조선 연방을 허울뿐인 연방으로 만드는 패배주의 사학자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언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안도서를 현재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삼군이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현도군이 설치가 돼서 이런 지도 모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사군이 창녕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원전 2세기경에 한반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기원전 2세기부터의 한반도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은 그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사군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전에 낭랑 1편, 낭랑 2편에서 낭랑이 평안도에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올렸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 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사기 조선열전을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읽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말한 것을 들어버리면은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합니다. 심지어 유사학자들조차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편견을 배제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누가 억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 줄 한 줄씩 이야기를 해보면 연나라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약탈하고 복속시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연나라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222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 지도에 보면 이쪽 요서 지역까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번과 조선을 약탈했다고 했는데 그럼 진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사군으로 판단할 때 진번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번군은 거의 황해도였는데 여기까지 약탈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학설인데 진번이 이 요동반도 지역에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내려갔다라는 주장이죠. 현토는 옛날에 진번이다. 그래서 현토 지역이 이쪽 북쪽 지역인데요. 고조선과 진번과 현토를 좀 혼동해서 쓰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이런 거를 하나의 학설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가 채택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후에 더 발견되는 자료에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네 저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네 사서나 유물유적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채택하면 됩니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위만조선은 요동의 외곽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예, 아시다시피 요동은 여기입니다. 요동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압록강 부분과 이 요동의 동쪽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나라가 일어났지만 위만조선이 멀어서 거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하였다가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거쳐 폐수까지 경계로 삼아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즉, 이 요동의 요새들을 고치고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폐수까지를 경계로 삼아 연나라에 속하겠다. 제가 이 글을 읽어봤을 때는 요동의 외곽이 압록강 지역이 조선의 외곽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나라에서 지키기 어렵다는 건 한나라에서 멀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치를 하고요. 요동의 옛 요새를 고쳐 폐수까지 경계를 삼았다. 저는 이거를 압록강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요동의 범위가 압록강을 넘어가는 범위면은 거기까지도 판단해서 청천강까지도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의 지식으로서의 판단은 요동은 요하부터 압록강까지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조선열전에 나오는 이 폐수를 저는 압록강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만이 동쪽으로 요새를 달아나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빈 땅의 아래의 보루에서 살면서 세력을 모았다고 되어 있죠. 진번 조선의 만이와 옛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점점 복속하게 하고 왕이 되어 왕검을 도읍으로 삼았다. 즉 세력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면은 이쪽 압록강과 대동강 평안 북도 지역에서 세력을 모았거나 근데 제나라가 이 평안 북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동반도 지역도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이 조선열전을 그대로 읽어볼 때 위만조선이 요동반도에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유방의 아내 폐후 여씨가 지배하던 시절이죠. 195년부터 180년까지를 지칭을 합니다. 이때 안정이 되자 요동태수는 곧 위만에게 약속을 했다.
외측의 신하가 되어 요새의 바깥의 만의를 보호하고, 즉 요동태수가 위만조선과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밖에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런 협약 후에 이웃의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하게 하니 진번 임둔이 모두 와서 복속하여 사방 수천리였다. 즉 위만조선은 한나라로부터 계약권을 인정받은 후에 그 세력을 크게 펼쳤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진번 임두는 황해도 함경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의 영역을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기원전 108년에 한 무제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이 위만조선은 4개의 군현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의 멸망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유사사학자들이 겁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한사군이 평안도 지역이라면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북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5200만이 한사군이 요령이나 창녕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생각을 해봐야죠. 중국이 2000년 전 한사군의 역사를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고려 조선을 잇는 게 아니었어. 맞아.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이러고 앉아있겠습니까? 저는 낭랑이라는 동영상에서 한사군의 실효성이 굉장히 미약했거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설령 지배를 했다고 쳐도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지배를 했던 지역은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중국 붕괴 시 중국은 몽골 땅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붕괴됐었던 나라들 다 몽골 땅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최근에 북한을 지배한 적이 있던 일본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저처럼 일제강점기는 없었다. 나는 동막골 출신이다. 라는 주장도 해야죠. 북한 붕괴 시 일본에게 넘기려고 그런 주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당연히 사기성이 다분한 논리입니다. 상대의 억지 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억지를 부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사사학인 거예요. 현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도 만약에 자체적인 내부 붕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친중 정권이 세워집니다. 중국을 뒷배로 삼지 않고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국 등에 의해서 붕괴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과 통일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사군이 창녕현에 있던 평안도에 있던 북한 붕괴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비하자는 자체는 좋은 거죠. 하지만 우기기로 무언가를 해낼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있는 역사도 부정한다? 아니요. 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적 없고 없는 역사를 부정한 거고 없는 역사를 만들지 않은 겁니다. 말을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야말로 말로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면서 정작 역사를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